KBO 리그가 그야말로 요즘 베테랑의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물론 KBO 리그는 잘하던 선수들이 네. 꾸준히 잘하는 리그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리그에서 탑티어급의 베테랑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벌써 30대 중반 딱 그 선을 기점으로 해서 기량이 쇠퇴하고 흔히 얘기해서 이름값으로 그냥 버티면서 가는 선수들이 좀 있었다면은 지금은 정말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좋아진 선수들이 일단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자기 관리 잘하고 이 선수들이 뭐 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이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 다 그 당시 선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운동도 합니다만은 먹는 거, 네, 먹는 거. 그때는 보신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정말 찾아서 먹으면서 하는 경우 많았었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평소에도 식생활 관리도 잘하다 보니까 정말 30대 후반 심지어는 아까 뭐 고효준 선수도 말씀하셨잖아요. 40을 훌쩍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량이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경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수는 투수대로 나이를 먹으면은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타자는 타자대로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저희가 이야기할 투수와 타자들 모두 그런 것들이 진짜 뭐 이런 식습관, 네. 뭐 이런 운동의 운동법. 진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이들은 이제 노하우가 붙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그런 어째 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체력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 야구하는 그렇죠. 게 많은데 이제는 각자 스스로도 이제 하겠지만 팀에서도 이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좀 해주는 게 좀 있단 말이죠. 트레이너도 좀 고용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팀마다 좀 많아졌잖아요. 한 팀에 네네. 있는 트레이너 숫자라던가 이런 거 진짜 보면서 그러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더 선수들의 이 생명이 길어졌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 해외에 보면 진짜 탑 레벨의 베테랑들은 네. 개인 요리사, 맞아. 개인 트레이너, 뭐 개인 뭐가 엄청 많지. 개인 이발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들이 많아진 거 보면 앞으로도 더 그런 게 발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오프 시즌 동안에 선수들의 좀 유행을 한 게 본인의 돈으로 잠시 짧지만은 유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예, 뭐 어디 아카데미 잘한다, 뭐 이러면서 갔다 오는 선수들이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런 거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트레이너 가지고 하는 선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인데 본인 개인 역시 개인 경비로 개인 전지훈련. 그러니까 팀 전지훈련을 가기 전에 이렇게 후배 선수들도 같이 맞아요, 데리고 맞아요. 뭐 유현진 선수라든가 또 김광현 선수라든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후배 선수라고 같이 가서 왜냐면 혼자 훈련하면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얼차례를 받는다. 혼자 받으면은 5분만 받아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럿이 같이 받으면은 뭐 2, 30분 버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웃으시니까 제가 얘가 틀린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기 그 예. 이스지님이 좋아하는 코드일 겁니다. 왠지 예, 제가 웃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이제 송재우 위원님의 개그 코드가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요. 아닌가. 이게 네. 개그 좀 진지하게 좀 예를 드리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런 방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개인 자기 관리잖아요. 자기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이제 올라가면 선수들은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 내리막이 예전엔 급하게 정말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내려오더라도 천천히,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기량이 쇠퇴하면서 가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이런 프로야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물론 앞에 대놓고 못하지만 뒤에 와서 저 사람 내 앞길 막고 있다. 맞아. DDO의 이제 차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었는데 네. 이렇게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 그 후배가 오히려 뭐냐면 나도 저렇게 관리 잘해서 저렇게까지 기량 유지하고 뛰어야겠다는 오래 생각을 해야겠다. 주는 거니까 이건 프로 세계니까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기량으로 자기가 앞서지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 베테랑들이 이번 시즌에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선수로 꼽아볼 만한 선수가 역시나 이제 최다 홈런의 최정이죠. 500 홈런을 넘어서 이제 또 501 홈런까지 순식간에 홈런을 쳤는데 최정 선수가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타석도 채 안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홈런 6개 치고 있고 물론 이런 페이스로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따져보면 거의 뭐 8타석에 하나꼴로 홈런 치고 맞아요.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 치지는 못하겠죠. 이제 못하겠지만은 최영 선수가 사실 따져보면 나이가 38살이에요. 8살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른 88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현진 선수하고 동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뭐 데뷔할 때부터 뭐 사실 뭐 이 선수도 아마 요즘 시대였으면은 이도루로 갈 수도 있었던. 그럴 충분한 그런 선수. 네, 유신고등학교 시절에 투수로서도 예.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었는데 정말 이런 선수들 보면은 다른 선수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후배 선수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하잖아요. 이게 정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홈런왕을 뭐 이승엽 선수처럼 뭐 몇 번씩 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네. 꾸준하게 계속 네. 데뷔 시즌에만 2자릿수 홈런을 기록 못했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2자릿수 홈런이에요. 네. 저는 최정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그런 약간 행크 앨런 같은 느낌이 그 말씀 정말 맞네요.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또 이제 리그를 지켜줬잖아요. 네. 류현진 선수도 야 저건 진짜 메이저리그식 칭찬이네요. 피홈런 투수에 내 이름 있어요. 미국 다녀와서 인터뷰 그러니까 스킬이 이건 세련되게 네. 솔직히 어느 투수가 누구한테 네. 맞고 기분 나빠요. 네, 맞아요. 기분 나쁜데 지금 유현진 선수 아주 세련되게 그러네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영광이다. 이야, 예. 기술이. 물론 그 홈런 맞을 당시엔 기분 나빴겠지만은 왜냐하면 그 500 홈런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투수가 홈런을 허용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유현진 선수다운 그런 조크였던 것 같습니다. 야, 통산 타율이 2할 8푼 7리, 2,279안타, 그 중에 501 홈런, 통산 OPS가 0.923. 그러니까 최정 선수 기록을 보면 네. 항상 어제의 최정을 볼 때 훨씬 더 놀라는 것 같아요. 오늘의 최정이 잘하는 건 뭐 그래 최정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네. 최정이 이렇게 잘했다고? 이런 느낌이 항상 저렇게 숫자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저는 제일 존경스러운 게 늘 그 자리에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선수. 우리 어지면 팀장님이 제 잘못된 걸 잘 잡아주셨어요. 최정 빠른 발질이다. 유현진보다 1년 선배군요. 복귀 후 장타율 0.737. 737.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물론 저렇게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존재감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최정 선수가 지금 찾아보니까 2월 28일생이에요. 류현진 선수가 3월 25일생이에요. 한 달 차이네. 한 달 차이 안 나는 형입니다. 그러네. 그런 관계가 있죠. 아. 예. 그 닫고 안았어. 그 빠른이. 제가 빠른이기 때문에 네, 빠른 다 없어져야 돼. 이제 없어요. 네, 이제는 없죠. 네, 이제는 없죠. 네. 뭐 소급 적용해야죠. 네. 계속 있어야죠. 소급 적용이라니. 아니 그럼 왜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최정 선수가 이제 빠른 87, 네. 38살, 네. 600 홈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페이스면 그러니까 최현 선수가 꾸준하게 30개 전후 홈런을 치는 선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선수도 관리도 잘하는 선수란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적지 않은 나이 3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아직 100경기 정도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도 홈런 추가할 것이고 저는 600 홈런 갈 수 있다고 봐요. 계약이 또 많이 지금 보장이 돼 있어요. 계약도 계약이고요. 저는 이 선수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지금 최영호 가능한 선수 보세요. 예. 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최영호 선수가 83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선수보다 나이가 지금 87이니까 네 살? 4살 많은 거면 그냥 게다가 최영우는 또 이제 물론 스타트가 좀 네. 있기도 했겠지만 그 최정 선수도 뭐 4년 정도 최영호 선수만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충분히. 충분히 저는 600 홈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최용우 선수는 물론 초창기 때 제외하고 네. 외야수로 뛰다가 최근 이제 계속해서 지명 타자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정 선수는 지금도 3루수를 물론 그쵸. 이제 지금 아직 부상 회복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지명타가 나옵니다만은 부상 회복 완벽히 되면은 다시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비에서도 지금 크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만 봐도 최영 선수가 자기 관리 정말 잘하고 있는 모범 선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리그를 소위 씹어먹는 선수들은 네. 주로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KBO 리그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딱 그 두 명 이름이 저기 나와 있네요. 양준혁, 최정.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통산 WAR이 86으로 양준혁에서 리그 2위랍니다. 이야. 요런 것들이 좀 이어져서 또 국내 리그를 지켜주는 선수들에 대한 이 평가도 확실히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최영호 선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최영호 선수가 이번 시즌 현재 보면 2할 9푼 7리, 홈런도 6개, 23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영호 선수가 매일 했던 얘기가 네. 내 타순 안 올렸으면 좋겠다. 난 6번 치고 싶다. 맞아요. 매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역시나 또 엄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최영우 선수의 이제 습관인 것 네, 같아요. 엄살이 늘 심하세요. 예, 예, 예. 네. 아이 뭐 내가 뭘 항상 이제 이런 뭐,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겸손해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예전에 지금 이제 NC 다이노스 감독인 이호준 감독이 현역 시절에도 이제 물론 이분도 나이를 먹고도 되게 잘했었어요. 이제 잘했었는데, 전 뭐가 기억나냐면 한번 이제 주자로 나가서 아직 바꿀 타이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하게 열심히 뛰어 섬에 들어와가지고 더가웃 앞에서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던 생각이 나는데, 최영우 선수 아직 뭐 그런 모습 보지 못했고요. 이런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으로 지금 내가 이름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력과 성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배들 길을 막는 게 아니라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고 그럼요.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이 기사 보면 04년생의 후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후배들이랑도 나름 이런 뭐랄까요, 굉장히 수다스러운 선수는 아닙니다만 후배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선배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그 캠프 가서 봤던 최영우 선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배 선수들한테 배팅볼을 직접 던져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직접 배팅볼을 던져주고 그 최원준 선수나 이런 선수들한테 그 끝나면 또 데리고 가서 타격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막 솔직히 이제 연차가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배팅볼을 많이 던지면 힘들 수 있잖아요. 팔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원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뭐 이 팔 안 쓰면 어떠냐고, 뭐 애들한테 좀 쓰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멋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쓸 데도 없는데 애들한테 좀 쓰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네.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베테랑의 존재감입니다. 물론 네. 이제 성적도 그렇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저스틴 터너 선수 과거 다저스 있을 때 워낙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클러치 히터로서 사랑받았었는데 이제는 40살 넘었고 전성기 지났어요. 올 시즌 이제 시카고 컵스하고 1년 계약을 맺고 가 있는데 사실 벤치 멤버죠. 대타로 나오고 뭐 이렇게 모습 보이고 있는데, 팀메이트들이 입을 모아서 다저스 있을 때 리더 역할을 했었잖아요. 거기 물론 이제 2년차 선수 벤 브라운이라는 선발 투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본 최고의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와, 그래서 본인의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후배들한테 뭔가 자기 노하우 전수를 해주고, 그 만약에 듣기 싫은데 그렇지. 억지로 불러서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주변에 선수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는 아까, 그리고 본인이 아까 제가 가끔 이런 선수 들었어요. 잘하는 스타 출신 선수인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 이제 나이 먹어서 그렇게 못하지 했더니 저는 그러면 인정 못해요. 저게 무슨 심보인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수의 그런 모습을 실력과 경험으로 다 전수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선수의 그때가 언제죠?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또 우리 스승님의 날카로운 타구 빼어볼 때가 언제죠? 그 2011년, 14년인가? 저희 날카로운 타구 빼어 댓글에 손승락 나오겠죠? 선수 네. 공 삼성 시절에 쳐서 그 잠실에서 빼어볼 친 게 2014년 같아요. 2014년. 2014년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11년 전이에요. 그럼 2014년이니까. 그러네. 2014년이니까 10년 그러네요, 전이에요. 진짜.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저는 뭐 네. 10년 정도는 아무런 그게 없네요. 네.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너무 가깝게.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넥센이랑 코치. 맞아요. 손승락이었고. 네.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야, 그 최영호 선수가 어쨌거나 지금의 뭐 김도영 다치고 김선비도 다치고 뭐 여러 선수가 다침에도 불구하고 나성범도 다친 상황에서 또
그 주춧돌 뭐 기둥 역할을 해주니까 또 당연히 저희가 꼽아야 할 수 있는 전성시대를 맞은 베테랑이다 할 수 있고 마운드 쪽으로 한번 시선 돌려볼까요? 네. 어떤 선수 마운드에서는 좀 꼭 노경은 선수. 노경은 노경은 선수도 역시 40살이 넘은 선수고 지금 아직도 SSG 랜더스 불펜에서 세런맨으로 또 만약에 마무리 투수가 연투해서 못 나올 상황이면은 노경은 선수를 세이브 상황에 올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도 140km 후반대 구속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도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 팔색조의 구적. 지난번에 보니까 또 너클볼을 네. 이렇게 또 종종. 너클볼을 갖고 있어요. 예, 예. 네. 그 보여주고 너클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왜 던져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요거 하나 갖고 있다는 것만 타자가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네. 그 좋은 네. 아주 네. 그냥 그 얘기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던진다고 하더라고. 네. 노경은 선수도 질론 커넥션이죠? 네, 그렇죠. 네. 질롱코리아 그 롯데랑 FA가 한 번 안 되고 그 잠깐 맞아요. 그 기간에 네.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거의 잘못 자칫하면은 선수 생명이 끝날 수가 맞아요. 있었던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SS에 처음 왔을 때 첫 해 그때 전지훈련에서 봤는데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고참 선수인데도 네. 약간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럴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네,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약간 막 큰 소리로 정말 열심히 이게 아니라 맞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네. 결과는 지켜봐야지. 약간 너무 이렇게 맞아요. 담담하게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해부터 바로 SSG 불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김진성 선수 얘기도 좀 나옵니다. 예. 리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필승조 가운데 한 명으로 올해도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22경기에서 2.11, 홀드가 22경기인데 11경기가 홀드를 기록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김진성 선수는 일단 부르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난 2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경기 어차피 중반 이후 나오는데 주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승계 주자가 있을 때 가장 많이 투입되는 LG 불펜 투수는 저는 김진성 투수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젊고 더 공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혁 감독이 그 주자가 있을 때는 김진성 선수를 그만큼 좀 믿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승계 주자 그 실점률도 상당히 낮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구속이 사실 뭐 예전에 NC 시절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140km 초반대 유지하고 그 환상의 포크볼이 네, 포크볼.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간다는 것, 저는 이제 꾸준함. 이런 선수들은 꾸준함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차단장님의 명언. 네가 김진성인데. 그렇죠. 네가 김진성인데 무슨 테스트냐 이러고 데리고 왔었죠. 네. 또 차단당이 또 그러니까 멋져요. 뭐랄까요? 이 김진성 선수나 노경원 선수 특히나 이런 네. 불펜 투수들은 좀 저는 이제 저한테 형님들이잖아요. 낭만이 그 뭔가 그런 올드 스쿨의 낭만이 좀 있어요. 어제 등판했던 그 고효준 선수까지 어. 포함인 네. 거죠. 그렇죠. 진짜 낭만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게 아버지가 돼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낭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돼서 그런 느낌인데. 네. 그냥 뭔가 이런 베테랑들이 끝까지 야구를 놓지 않고 맞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네.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약간 그 고효준 선수 딱 오자마자 한 말이 두산의 그 허슬이 없어졌다. 그 허슬을 내가 같이 한번 불어넣겠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 베테랑 불펜 투수들, 베테랑 선발이랑 불펜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나 네.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또 우리나라 이 KBO 리그는 솔직히 불펜 많이 쥐어짭니다. 쥐어짜기 때문에 내가 물론 선발 투수도 한 경기에 많은 이닝 또 많은 투구수를 보여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KBO 리그에서 제가 볼 때는 선발 투수로 그나마 지금 자리를 적잖이 지키고 있는 선수는 유현진 선수, 맞아요. 김광현, 양현종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펜 투수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판 횟수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 전에 불과 노경원 선수가 네. 84경기인가요? 엄청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선수 이제 내년에 갑자기 훅 하고 가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아니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가고 있으니까 고효준 선수 이번에 계약하면서 유명한 얘기했잖아.
언제든지 막 써달라고. 막 써달라고. 막 써달라고. 야,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팀장님이 바로 찾아줬네요. 최근 새 시즌 김진성 물려받은 주자 거 보세요. 126명. 그러면은 그러면은 1등이네. 1년에 평균 42명. 그렇죠. 그러니까 한 80번이라고 가정을 해도 두 번에 한 번은 주자 있을 때 올라온다. 거의 매번은 주자 깔렸을 때 나온다고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볼빨 좋은 네. 막 150km 이상 던지고 이런 투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준혁 감독이 꼭 주자 있을 때는 김진성 선수 사실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김진성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본인의 연봉, 이름값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뭐 불펜 얘기 한 명만 더 하면 이제 백정현 선수도 예, 그렇죠. 불펜으로 네, 완전히 네. 좀 성공적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네. 2.49, 1승 2홀드. 뭐 얼마 전에 이제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 굉장히 또 그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김재윤 선수의 불안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리고 들거든요. 자원 불펜이 약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약했거든요. 그리고 백정현 선수가 선발에서 불펜으로 돌아가면서 네. 그래도 안 그래도 그냥 불펜도 좀 불안했지만 자완은 더 불안했는데 이 선수가 자완은 그래도 좀 맡아주니까 조금 괜찮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주 뭐 파이어볼로 배찬승 선수도 네. 있고 이승민 선수도 네. 있는데 배찬승 선수는 아직까지는 컨트롤 기복이 있을 맞습니다. 때가 좀 있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좀 아직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백정현 선수는 원래 뭐 컨트롤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불펜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선발에 있다가 불펜으로 가면 우리는 내가 좀 강등됐어. 이러면서 실망하면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있는데 백정현 선수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맞습니다. 않으면서 지금 불펜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백정현 선수도 박수를 받아야 될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언급되는 베테랑들은 뭔가 아우라가 있음이라고 최 네. 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우라의 끝판왕인 류현진 선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류현진도 베테랑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베테랑이죠. 완전 베테랑이죠. 네, 완전 베테랑이죠. 최정 선수랑 아까 한 뭐 달 한- 차이 한달 난다니까요? 네. 지난 등판에 올 시즌 가장 빠른 150을 찍는 거 보고 제가 정말로 소름이 좀 돋았었는데요. 이 선수 나이도 이제 38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다가 팔꿈치 수술도 했었죠. 또 거기다가 어깨 수술도 했었죠.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을 걷고 또 이 선수는 제가 더 놀라운 게 19살 때 19살 때 데뷔를 해서 그해 200이닝 이상 던졌잖아요. 네. 던지면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받았던 선수고 그번 지금까지 얼마나 던졌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던지는 거 보면 9 이상으로도 젊은 다른 투수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뭐 컨트롤은 제가 뭐 얘기할 네. 필요도 없어요. 근데 9 이상으로도 안 밀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투수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천재도 맞고 괴물도 맞고 모든 수식어가 다 맞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2013년부터 23년까지 뛴 거죠? 네. 네, 11년. 뭐 중간에 뭐 부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류현진 선수 물론 뭐 슈퍼스타고 다 인정받는데요. 감히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를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시간 지나서 류현진 선수가 은퇴를 하고 그랬을 때 더 어린 야구 팬들, 내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나는 류현진 이렇게 던지는 거 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되게 행운을 누리시고 계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선동열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최동원 네. 선동열 네. 최동원의 매치를 보신 맞습니다. 분들처럼 류현진의 경기를 보는 것도 이제 이 시대의 축복이다. 그럼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군요. 뭐 지금 말한 선수들이 다 최고의 베테랑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가장 놀랍다라고 꼽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쵸. 다들 처한 그 포지션도 다르고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각자 자리에서 진짜 잘해주고 있는 베테랑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한 팀이 왕조를 만들거나 또 이제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정말 드래프트를 잘하든지 뭐 어린 선수들을 잘 뽑아서 이 몸값이 싼 선수가 정말 활약을 잘해줘야 몸값 이상의 활약을 잘해줘야 나머지 그 이 선수가 할 만한 받을 만한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 보면 조금 덜 비싼 베테랑 선수도
그 조건 중에 하나에 포함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네. 한동안 이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이제 팬분들이 WAR 뭐 1회 가치가 얼마야? 그러면은 무조건 나이 든 선수들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선수들이 이걸 받는 거는 과거에 내가 쌓아온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고 또 기대치를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린 선수들이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한다고 물론 이제 요즘은 연봉 폭이 없었는데 과거에 연봉 상한선 25% 이상 못 오르고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물론 연봉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런 선수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 연봉 옛날보다 적게 받아 그냥 난 이걸로 선수생활 연명 그게 아니라 팀 전력에 정말 필요한 부분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데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이제 강민호 이야기 안 돼서 아쉽다. 그렇죠. 강민호 선수 최고고요. 네. 손아섭 선수도 지금 타율 1등이죠. 그렇죠. 타율 1등이죠. 네. 이 선수도 베테랑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요. 네. 저희가 뭐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베테랑이 워낙 많이 있어요. 조금 팀마다. 주관적처럼 네. 보이기도 하고. 숫자적으로 네, 진짜 예전하고 많아요. 뎁스가 네. 다릅니다. 네. 네. 예전보다 확실히 선수들의 그 길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선수생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팀마다 베테랑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강민호도 있고 임창민 선수도 뭐 같은 동갑이에요. 그렇죠. 네, 네, 삼성.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